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EBS 수능 완성, 그죠? 예, 유형편 됐나요? 예, 지금 유형편 체계를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독서 지문에서 그죠? 첫 단락에 권리 능력이란이라고 하는 부분 나온 것, 그죠? 예, 물론 여러분들 이 강의의 제일 첫 페이지 보게 되면은 제가 페이지 수 적어놨을 거야, 그죠? 예, 그래도 혹시나 그죠? 이 강의를 바로 보는 친구들은 EBS 수능 완성 유형편의 첫 번째 단락에 권리 능력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 됐나요? 예. 그거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달라놔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이란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자연인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법인이 어떻게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법인은 구성 실체에 따라서 앞에다가 5, 다음입니다. 한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앞에다가 6,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달라고 그러져 있고요. 역시 이 지문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 고 12번 문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정답률이 56%대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56%대, 즉 50%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로 제시되어 있더라. 됐니? 예. 그런데 이것도 과연 틀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란 권리 능력 다시 네모칸 쳐놓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우리가 말한다고요?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럼 딴 거 없어.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뭐에 대한 정의 내려놨어요? 아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내려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인간인,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즉, 그걸 우리가 말한다고요? 인격이라네요. 즉, 또는 깡, 엽쳐놓고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됐습니까? 예.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데 그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권리 능력이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반면 다시 해볼까? 여쪽 다음이죠. 단체나 재산에도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모처럼 표현합니다.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 다시 네모깡. 약처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죠? 하나의 단체라든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산에도, 그죠? 예. 뭘 부여한 거라고요? 아하, 권리 능력을 한다고요? 부여한 것이더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이라는 말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거기에 이제 민법에서는 민법 다투나까 쳐놓고요. 그죠? 예. 법인의 성립에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 다시 하면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은, 몇일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 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격이라고 하네요. 법인격 다시 내볼까? 요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래 되겠죠. 우리 민법에 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정관의 어떤 작성이라든가 됐나요? 예, 동시에 설립 등기 등을 한다고요. 마치게 되면은. 자, 법인의 어떤 권리 능력, 뭐라 한다고요?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 됐나? 예, 그것을 얻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걸 지정한다. 자, 거기에 한편 행위 능력 다시 내볼까? 요청을 표현합니다.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행위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했냐?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죠? 예, 법률의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 법적인 효과를, 그죠? 예, 뭐 할 수 있다고요?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말한다? 행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죠. 하지만,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그죠? 역적 다음이니까.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뭐가 없어?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법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간을 만다고요? 둘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 나갈 때에 뭘 가진다는 거야? 법적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법인은 됐습니까? 예, 그걸 하더라도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줘야 된다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걸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됐습니까? 예, 정의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뭘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를 나갑니다. 자연인은 됐나요? 사망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만 그래 우리는 죽음으로써 됐습니까? 예, 우리 인격 자체는 뭐 한다고요?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칠까요? 별도의 소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어이구야 이제 법인은 됐니? 예. 자, 뭘 거쳐야 한다고요? 소멸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어떻게 한다고? 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즉 권리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야. 됐니? 예. 근데 이제 이 소멸 절차는 다시 자, 두 가지 나눠지네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봤더니만은 해산과 그죠? 예. 그다음에 뭐로 나눠진다고요? 청산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됐니? 다시 갑시다. 그래서 법인의 소멸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해산이라고 하는 것과 청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됐니? 예. 그러면서 해산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존립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한 회사 사유의 발생, 그 다음에 파산 등으로 법인의 본래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라는 거야? 해산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청산이라고 한다. 청산 다시 내볼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한다고요?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업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파산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해줘야 되겠어요? 다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래. 그 작업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청산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청산 기간 동안에는, 청산 기간 동안 다시 미술자. 법인은 본래 사업 활동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 매각 등 재산 정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또한 청산 기간 동안에는 볼까요? 임명된 청산인이 법인의 대내외적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결국은 법인의 소멸을 한다고요? 마무리하게 된다. 그래서 청산 기간 동안의 이야기 있습니까? 예, 라는 것 그거 한다고요? 예,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갑니다. 청산이 종료되면 청산 종료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제 법인격은 뭐 한다고? 소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청산이 어떻게 한다고요? 종료가 되면 됐습니까? 예.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요 제3자에 공시하기 위해서 다시 미줄까요? 청산 종결 등기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뭘 하는 거야? 청산 다 했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종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등기를 하는 거다. 이게 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법인의 됐나요? 예. 권리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동시에 그 다음에 법인이 그런 어떤 권리 능력을 뭐 한다고요? 없어지는 즉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 소멸 절차는 다시 몇 가지 나눠진다고요? 이와 같이 두 가지 나눠진다. 그죠? 예. 그래서 해산 사유가 있었을 때에 이제 그 법인은 뭐 한다고요? 그래, 해산을 하게 돼. 근데 해산한다고 해가지고 다 소멸되는 거니? 아니죠. 해산 이후에 다시 뭐가 있다고요? 청산 작업이 있더라. 그죠? 예. 그래서 청산을 하는 기간 동안과 이제 청산을 종료한 이후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뭐에 들어간다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한다면 이제 그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이해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이러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의 상실, 다시 말해서 소멸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됐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그럼 법인이 어떻게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밑줄 볼까요? 두 학설이 논의되어 왔다. 밑줄 쫙 추격합니다. 야, 앞에서, 자, 이랬단 말이야. 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뭘 가진다 그랬습니까?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그런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 학설이 어떤다고요? 존재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그 다음 뭐 나오겠어요? 이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한 두 학설의 주장적인 내용 나오겠죠. 됐나? 예. 자, 그래서 갑니다.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법인 의제설 다시 내볼까? 요청이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 의제설에서는 됐니? 예. 바로 이 법인이 어떻게 해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랬더니 다시 밑줄자.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은 됐습니까? 예.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됐나요? 예. 그런 어떤 존재야. 인위적인 존재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다시 권리 능력의 범위를, 자, 어디 했나고요?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됐나요? 예. 좁게 해석하자.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은 이 법인을 앞에서 세울 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정관이라든가 설립등기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정관에 맞게끔만 한다고요? 한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규회사 됐습니까? 예. 됐나요? 주식회사 상규 해봅시다. 그죠? 예. 그래서 뭘 세웠어? 법인을 세웠어. 자, 그런데 법인을 세울 때 앞에서 뭘 한다고 그랬었지? 정관이라든가 설립 목적을 우리가 다 제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관에서 뭘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됐니? 예. 이랬단 말이야.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 됐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정관이란 말입니다.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야, 우리 배도 만들어 팔자. 이런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법인 의제설에서는 그거 받아들여지겠어? 안 들어지겠어? 안 들어지겠죠. 왜? 우리 정관에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이야기해서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놨잖아요. 됐니? 그런데 갑자기 너가 뭐 만든다고? 배 만든다고? 그건 안 돼. 너 배 만들려고 그러면 또 다시 법인 또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일종의 그룹화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룹화 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 됐습니까? 그 그룹에서 한다고요? 하나를 모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인을 다시 또 다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이제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결국은 정관에 어떤다고요? 명시되어 있는 것만 어떤다고요? 가능해. 그래서 얘는 활동폭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좁게 본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되겠니? 요게 이제 법인 의제설이고요. 반면에 이제 법인 실제설에서는 법인 실제설 다시 내볼까? 요청합니다. 또 땡땡설이잖아요. 네. 자, 법인 뭐 한다고요? 실제설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제 보세요. 네. 법인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사를 가진 실체로 보아서 정관에 명시된 것 외에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의 범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시킨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더 어떻게 본다는 거지?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법인 의제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예. 그래서 주식회사 상규. 됐습니까? 예. 정관에다가 자동차를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 됐니? 예. 그냥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 됐니? 예. 자, 그런데 저희가, 그죠? 예. 자, 주유소. 됐습니까? 예. 아니, 요즘 흔히 말하는 전기 충전소. 됐나요? 예. 를 설립하려고 그래. 그러면 법인 의제설에서는 그거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겠죠. 왜? 너희는 뭐 하는 회사야? 자동차를 생산해서 그냥 판매하는 회사잖아. 근데 너희가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안 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전기 충전소를 운영한다고? 그거 안 돼.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법인 실제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료도 공급해 줄게? 필요하겠네? 그래? 그것도 같이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제가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법인 실제 서류를 하더라도 우리 배 만들어 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의 단락에서는 법인이 어떻게 권리 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학설을 제시한 것이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 의제서는 좀 좁게 본다. 그러나 법인 실제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됐나요? 예. 자, 그럼 이러한 관점 차이는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제설의 관점의 차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차이는 됐습니까? 예, 관점의 차이는 되겠죠, 그죠? 예. 자, 뭐냐?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도 이루어진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이래죠. 자, 행위의 어떤 능력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불법에 됐습니까? 예. 행위 능력에 대한, 됐나요? 예. 뭘로 더 나눠진다고요? 입장 차이로도 나눠진다. 됐니? 예. 자, 다시 뭐 끌어왔어? 행위 능력과 불법의 행위 능력이었잖아요. 저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권리 능력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능력에서 두 차이가 존재했죠? 그런데 이 두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행위 능력에서도 된다고요? 그 차이점을 보여주더라라는 이야기. 됐니? 예. 자, 여기에 불법행위 능력이나 불법행위 능력 다시 내볼까? 좀 바랍니다. 그죠? 예. 자, 왜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 설명해 줄까? 저 앞에서 행위 능력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해줬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했어? 법률의 행위가, 그죠? 예,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런데 불법 행위 능력에 대한 것은 정의 안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해 주죠. 자, 보세요. 위협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아, 그럼 결국은 이래 되겠죠. 자, 위협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그죠? 예, 뭘 끼친다고요? 손해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죠? 예, 그 책임을, 됐나요? 예,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법 행위 능력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불법에 해당되는 행위 능력이더라.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제 법인 의제설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자, 보세요.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 자체 행위 능력을 부정하며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 행위로 그냥 설명해버리더라라는 거. 다시, 그러면 이제 법인 의제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 법인 자체의, 그죠? 예. 행위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인정 안 해요. 됐습니까? 예. 됐니? 왜? 앞에 있잖아.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은 인정 안 해. 그럼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겠어? 야, 그거 만든 대표는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볼게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봐요. 즉, 행위의 효과만 법인에 기속될 뿐, 행위 자체는 누구의 것을 본다? 대표자의 것으로 본다. 또 갑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능력 또한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 능력은 부정된다. 자, 반면에, 반면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법인 실제설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됐습니까? 예. 자, 법인 실제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법인의 행위 능력은 인정하며 위협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왜? 법인이 한다고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법인의 행위 능력을 뭐 한다고요? 예, 인정을 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이 어떤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됐습니까? 법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봅시다. 예. 자, 주식회사 상규가 있습니다. 됐나요? 주식회사 상규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주식회사 상규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됐니? 예. 사람이 한 5명이 사망을 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을 올리다가 그 건물이 붕괴됨으로써, 됐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5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됐니? 예. 자, 1차적으로 저는 뭐 책임을 다할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제가 구속이 되느냐의 여부는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됐니? 예.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뭐 한다고요? 대표로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회사가 그걸 한 것이지 내가 그거 가지고 물건을 뭐 소위 말해서 건물을 짓고 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됐니? 예. 그런데 법에서는 됐나요? 저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대표잖아.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해야 돼. 됐습니까? 예. 왜냐면 우리 회사를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됐니? 자, 그건 뭘 따르는 거라고요? 법인 의제서를 따르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법인 실제서서는 어떤다고요? 그래, 너는 대표다. 그런데 대표는 일단은 주의 의무 위반은 돼. 그래서 너는 주의 의무 위반을 일단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뭐가 해줘야 돼? 대표인 네 개인 자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돼? 그 회사의 것으로 해줘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인정해 들어가는 거야?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미안합니다만은, 그죠? 예. 네, 그 S전자의 재용상 그 대표 좋아합니다. 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S전자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됐나요? 예. 그때 우리 S전자 회장이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죠. 그죠? 예. 예전에 S반도체에서, 그죠? 예.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암 환자들 발생하고 그들 죽어 나갔을 때에, 그죠? 예. 자, 거기에 있는 사람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됐나요? 예. 자,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법인 실제서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됐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포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해준 것은 그 S전자에서 해준 것이지 개인 대표가 해준 것은 아니더라. 됐니? 예.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죠? 예. 누구를요? 대표. 네가 된다고요? 잘못이야. 됐습니까? 예. 너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된다고요?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대표를 어떤다고 갖다 주면. 그럼 뭐야? 법인 의제설에 해당되는 거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네 번째 따라 밑에 세 번째 줄, 민법 제35조, 깡, 낮춰놓고요. 자,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죠? 예. 법인이 일단은 배상 책임을 진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대표자가 먼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됐나요? 대표자가 손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대표자의 법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됐니? 그렇다고 해서 대표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져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대표자 역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니? 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락입니다. 자, 법인은 또 미실까요? 구성 실체에 따라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단락. 예. 법인은 무엇에 의해서? 구성의 실체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다시 나눠진다. 됐니? 예.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재단법인으로 한다고요? 나눠진다. 됐니? 예. 그러면 다시 보세요. 뭐에 따라서 그랬어? 방금에 구성의 실체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그렇게 나눠지죠. 됐니? 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죠? 예. 사단법인이라 그래요?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해요. 재단법인이라는 말을 쓰죠. 됐습니까? 예. 왜 사단법인이라는 말을 안 쓸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 자, 사단법인 다시 내볼까? 쳐놓고 밑줄 쫙 쳐놔봐.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뭐가 된다고요?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일정한 뭘 가진 거라고요? 목적을 가진, 됐습니까? 예, 사람들의 그 모임에, 됐나요? 목적을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됐습니까? 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더라. 그래서 다시 뭐가 존재한다고요? 어이구야, 사원이라고 하는 뭐 한다고요? 구성원이 어떻다고요? 존재하며,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원의 교체는 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면서 사단법인은 다시 볼까요? 최고 의결 기관, 그걸 말한다고요?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을 하네요. 예.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사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관을 한다고요? 변경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엇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가 비슷해요? 주식회사. 됐습니까? 주식회사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 여기 사단법인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대표적인 예로 한번 살펴볼게요. 됐니? 예. 그럼 보세요. 자, 주식회사는 됐니? 예. 소위 말해서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려는 목적으로. 맞습니까? 사람들이 뭘 사죠? 주식을 사죠. 맞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바꿀 수 있겠어? 주주로 바꿀 수가 있죠. 됐니? 그리고 그 주식회사는 됐습니까? 예. 뭘 열어서요? 주주총회. 즉, 사원총회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주주의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안건을 처리하죠. 됐니? 예. 그래서 이사회보다도 더 큰 것이 뭔다고요? 주주총회더라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예. 자, 그게 이제 사단법인이고요. 한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설립자가 출연한, 이때 출연이라는 건 방송 출연이 아니라 사재를 내놓은, 됐습니까? 돈을 내놓은 그러한 재산의 집합체에다가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됐니? 예. 그래서 출연된 재산이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므로 사실상 설립자의 사망은 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됐습니까? 예.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출연했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자, 무엇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설립자가 죽더라도 그죠? 예. 특별히 그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혹시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설립자 거의 돌아가셨죠? 됐습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 학교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이제 재단법인은 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저 앞에 사단법인처럼 뭐가 존재하지 않아? 사원이 존재하지 않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사무를 주관한다. 그게 사단법인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또한 설립자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된다고요.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 재단법인이다. 이해되나요? 예.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볼 때 단락합니다. 됐나요? 한편 법인은 다시 볼까요?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자, 이제는 뭐에 따라서?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또다시 나눠볼 수 있네. 그죠? 자, 요 앞에 다섯 번 단락에서 뭐 한다고요? 구성의 실체에 따라서 나눠본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다시 나눠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뭐로 나눠진다?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영리, 그죠? 예, 비영리법인으로 단다고요. 다시 나눠볼 수 있다. 됐니?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영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윤 추구. 됐습니까? 비영리, 이윤 추구하지 않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영리법인은 영리법인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그죠? 영리법인은 어떤 건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한다. 그래서 사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을 누구에게요? 그래, 구성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분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영리법인이야. 됐니? 예. 그래서 주식회사 앞에다 한 글자 적어놔볼까?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예.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뭐가 된다고요? 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회사들 다 뭐가 된다고? 영리법인이야. 반면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비영리법인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비영리법인은 주로 학술, 종교, 자선 등의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자, 비영리법인은 됐나요? 예.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래. 공익을 한다고요. 예. 목적으로 하는 거더라. 있습니까? 예.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 자선과 교육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되겠니? 예.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왜? 저 앞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어떤다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그럼 그 돈은, 거기서 봐서 그 법인을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을 어디서 나올 거야? 물론 정부의 지원금도 받긴 하겠지. 그죠? 예. 후원금을 받기도 하겠지. 그죠? 예. 그래도 된다고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좀 하지 않겠니? 됐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수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을 됐나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분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지? 저 앞에 영리법인은 어떤다고요? 이익을 통해 가지고 됐니? 예. 보세요. 이익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구성원에게 만들어서 분배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됐습니까? 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됐니? 예. 물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잘 보세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배를 하는데 분배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다고요? 없어요. 됐니? 맞니? 오케이.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애초에 구성 실체로 봤을 때 사단법인이야? 재단법인이야? 재단법인 될 수밖에 없지. 왜 재단법인 될 수밖에 없지? 저 앞에 사단법인은 어떤다고요? 구성원이 누가 존재한다 그랬지? 사원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단법인은 어떤다고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아? 구성원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됐습니까? 예. 즉, 다시 한다면은 분배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나? 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여섯 번째 달 밑에 세 번째 줄. 재단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럼 12번은 몇 번이 답이 된다고요? 선지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재단법인은 사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가실 인적 대상, 다시 한번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려워할 거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늘 우리가 보는 건데. 한번 보자. 이유 묻는 문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근거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 됐니? 예.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아래 위 5cm. 합이 10cm. 됐습니까? 예. 왜 그렇다? 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시면 돼. 그죠? 어떤 것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장하고 난 다음에 이유 들어줘, 안 들어줘? 이유 들어주죠. 아니면 이유 들고 뭐 한다고요? 주장을 해나가죠. 다시요.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근거 들어줘, 안 들어줘? 당연히 들어주죠.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주는데? 주장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다 갑자기 들어주니? 아니잖아요. 주장하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근거 들어주죠. 아니면 근거를 들어서 뭐 한다고요? 주장을 펼치잖아요. 됐니? 또 봐봐요. 빈칸 추론 문제. 어떻게 된다고? 그 앞뒤 맥락 살피면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됐니? 시험지 상에서, 됐습니까? 시험지 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 위, 됐나요? 예, 5cm. 됐습니까? 예, 합이 어떻게 한다고요? 10cm. 이해 되겠니? 예, 됐어요. 예, 됐나요? 그렇더니 이런 친구들이 있다. 됐니? 봐봐요. 이것도 웃긴 이야기지. 왜? 자, 지문의 마지막에 기억이 나왔어.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럼 위로 10cm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밑으로 못 가니까 위로 5cm만 가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있어. 됐니? 예. 그래서 앞뒤 맥락 살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보세요.
비영리법인은 됐나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자,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됐니? 예. 그러면 이제 수익을, 자,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면 좋은데, 나눠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익을 분배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이 있어, 없어?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재단법인,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재단법인일 수밖에 없니? 앞에 사단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요? 모인 단체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존재한다?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해.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재단법인에는 뭐가 없더라는 거야? 구성원이 없어. 그래서 사단법인이 그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장 큰 의결기관이라면 재단법인은 사원총회 조치할 수가 없어. 그냥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내려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의 문제라는 거야? 구성원이 사원이 있나 없나의 문제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여섯 번째라 마지막 이처럼 됐도록 안 해쳐놓고요. 한 번 더 미수자. 법인은 권리 능력을 보는 관점이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요? 오늘은 정의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사회지문에서 권리 능력, 그다음 행위 능력, 그죠? 거기에다가 법인의 소멸 절차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법인이, 그죠?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학설, 그죠? 그리고 다시 이 두 가지 학설은 이 법인이 뭘 가진다?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 법인을 가지고 구성 실체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나눠. 마지막으로 설립 목적에 따라서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봤더라. 예. 그래서 정의적인 측면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효 문제, 다시 이유 묻는 문제, 이유, 전제, 근거 묻는 문제 어떻게 한다고? 제시된 부분에 아래 위 5cm, 합이 10cm, 그 안에 웬만하면 답이 근거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예.